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비슷한 말을 합니다.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좋았을 것들이 있었다고 말입니다. 그 말 뒤에는 단순한 아쉬움이 아닌 삶 전체를 되돌아보는 무게가 담겨 있습니다. 오래 살아온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명예도, 돈도, 학벌도 아닙니다. 더 소박하고 더 본질적인 것들입니다.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공통으로 말하는 노후에 가장 많이 후회하는 것들을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다면 당신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후회는 건강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말씀하십니다. 젊을 때 건강은 당연한 것인 줄 알았다고요. 아침에 눈을 뜨면 몸이 가볍고 마음껏 움직일 수 있고 밥을 먹어도 아무 탈이 없었던 그 시절. 그때는 건강이 그냥 있는 것이었습니다. 챙겨야 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몸이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계단을 오르면 숨이 차고 무릎이 시큰거리고 피로가 쌓여도 잘 풀리지 않습니다. 병원을 찾게 되고 처음으로 생각합니다. 아, 내 몸이 이렇게 되었구나. 그때서야 비로소 건강의 무게를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이미 잃어버린 것들은 쉽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술을 조금 덜 마셨더라면, 잠을 조금 더 챙겼더라면, 운동을 조금만 더 했더라면, 건강을 잃는 과정은 드라마틱하지 않습니다. 서서히 아주 천천히 진행됩니다. 그래서 위험하지 않게 느껴집니다. 오늘 하루 운동을 건너뛰어도 괜찮고, 오늘 조금 늦게 자도 괜찮고, 오늘 술을 한 잔 더 마셔도 티가 나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그 오늘이 1000번, 10,000번 쌓이면 결국 몸에 새겨집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건강을 지키거나 건강을 잃게 만드는 결정적인 차이가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거창한 운동이 아닙니다. 매일 30분을 걷는 것, 밤에 제 시간에 잠자리에 드는 것, 채소를 조금 더, 술을 조금 덜 하는 것. 이런 사소한 일상의 선택들이 10년, 20년 뒤에 나를 만듭니다. 건강은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방식 자체입니다. 좋아하는 음식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것, 손주와 함께 산책할 수 있는 것, 통증 없이 잠드는 것. 이 모든 것들이 건강이라는 토대 위에 서 있습니다. 건강은 잃기 전까지는 당연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잃고 나면 그 무엇과도 바꾸고 싶어집니다. 지금 당신의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두 번째 후회는 시간입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늘 더 많이 벌어야 한다는 압박 속에 살게 됩니다. 아이들에게 더 좋은 것을 해주고 싶어서, 더 좋은 집에서 살고 싶어서, 노후가 불안해서. 그 마음은 진심이고 그 노력은 존중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어 이렇게 돌아봅니다. 나는 돈을 벌기 위해 정작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것들을 잃었다. 아이가 처음 걸음마를 뗐을 때, 부모님이 편찮으실 때 곁에 있어주지 못했던 순간들. 친구와 밥 한 끼 함께하지 못하고 부부가 나란히 앉아 저녁 노을을 바라볼 여유조차 없었던 날들. 그 시간들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돈은 잃으면 다시 벌 수 있습니다. 사업이 망해도 투자에 실패해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한 번 지나가면 어떤 돈으로도 되돌릴 수 없습니다. 경제적인 안정을 위해 열심히 사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사람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과 함께 밥상에 앉는 것, 아이와 눈을 맞추며 이야기를 나누는 것, 사랑하는 사람 곁에 있어주는 것. 이런 것들이 결국 나이 들어 기억에 남는 것들입니다. 큰 집이나 비싼 차가 아니라 함께했던 작고 따뜻한 순간들. 어느 어르신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30년을 일했습니다.
그런데 퇴직하고 나서 가족들과 처음으로 제대로 여행을 갔어요. 그때 아이가 그러더군요. 아빠, 이게 얼마나 오랜만이야.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지금 당신 곁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세요. 오늘 저녁 전화 한 통이라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시간을 잘 쓰는 일입니다. 시간은 돈으로 다시 살 수 없습니다. 오늘이라는 시간이 내일은 어제가 됩니다. 세 번째 후회는 사람에 대한 기대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관계를 맺습니다. 부모, 자식, 형제, 친구, 동료. 그리고 그 안에서 많은 것을 기대하고 실망하고 상처받습니다. 특히 많은 부모님들이 이런 후회를 하십니다. 자식에게 너무 많이 기댔다. 내 노후를 자식이 해결해 줄 거라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다. 자녀들도 자신의 삶이 있습니다.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직장을 다니며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버겁습니다. 부모의 기대를 감당하기에는 이미 짊어진 것이 많습니다. 그 기대가 클수록 실망도 크고 서로에게 상처가 됩니다.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을 때는 함께 웃고 울던 친구들이 나이가 들면서 각자의 삶에 바빠집니다. 명절에 연락이 없어도 서운하고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먼저 손을 내밀지 않으면 섭섭합니다. 그 서운함이 쌓이면 관계가 흐트러집니다. 나이가 든 많은 분들이 공통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남한테 기대지 말고 내가 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걸 좀 더 일찍 알았더라면. 이것은 혼자 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 삶의 행복을 의존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내 기쁨, 내 안정, 내 평화를 다른 사람의 태도나 행동에 따라 결정하다 보면 언제나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의 독립. 이것이 나이 들어 가장 중요한 힘 중 하나입니다. 자식이 전화를 자주 안 해도 괜찮을 만큼 내 삶이 충분히 있어야 합니다. 친구가 먼저 연락을 안 해도 내가 먼저 연락할 여유가 있어야 합니다. 기대가 줄어들면 상처도 줄어듭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기대를 내려놓으면 관계가 오히려 가벼워지고 따뜻해집니다. 인생에서 가장 오래 함께하는 사람은 결국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을 잘 이해하고 나 자신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 그것이 어떤 관계보다 먼저입니다. 네 번째 후회는 언젠가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젊을 때부터 수없이 말합니다. 언젠가 여행을 가야지. 언젠가 기타를 배워야지. 언젠가 그 책을 읽어야지. 그런데 그 언젠가는 좀처럼 오지 않습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돈이 없다는 이유로, 지금은 아니라는 이유로 미루고 또 미룹니다. 그렇게 수십 년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느끼고 시간이 생겼을 때는 이미 기력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분들이 가장 아쉬워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가고 싶었던 나라, 배우고 싶었던 것, 써보고 싶었던 글, 만들어 보고 싶었던 것들.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한 번쯤 해보고 싶었던 소박한 것들. 그것들을 미룬 것에 대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때 바로 안 했을까? 그게 별게 아닌데. 시간도 돈도 그렇게 많이 드는 것도 아니었는데. 나중에라는 말은 희망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포기와 닮아 있습니다. 지금 하지 않으면 점점 더 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는 이미 많은 것들을 미뤄온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시작해도 됩니다. 60대에 그림을 배우기 시작한 분이 있습니다. 70대에 피아노를 처음 배운 분도 있습니다. 80대에 처음으로 혼자 여행을 간 분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말합니다. 이렇게 좋은 걸 왜 이제 했나라고요. 완벽하게 잘할 필요 없습니다.
오래 할 필요도 없습니다. 단지 해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시작하기에 늦은 나이는 없습니다. 오늘 단 한 걸음이라도 내딛어 보세요. 5번째 후회는 걱정입니다. 살다 보면 걱정이 없을 수 없습니다. 아이가 잘 자랄지, 직장이 유지될지, 돈이 모일지, 건강이 버텨줄지. 걱정은 책임감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걱정 자체를 나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어 이렇게 돌아봅니다. 그 걱정들의 대부분은 일어나지 않았다. 아이가 조금 성적이 안 좋아도 결국 자기 자리를 찾았고, 어떤 날 잘릴 것 같았던 직장도 버텨냈고, 이 사업이 망할 것 같았는데 또 어떻게든 됐습니다. 걱정했던 일 10가지 중 7, 8개는 결국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걱정 속에 있을 때는 그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밤에 잠을 못 자고 밥을 먹어도 맛이 없고 좋은 날도 걱정 때문에 온전히 즐기지 못합니다. 나중에 돌아보면 걱정하느라 정작 좋은 순간들을 흘려보낸 것이 아쉬운 것입니다. 물론 필요한 준비는 해야 합니다. 하지만 준비와 걱정은 다릅니다. 준비는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이고, 걱정은 할 수 없는 것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을 밤새 걱정해봤자 그 일은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 동안 나의 마음은 낡아집니다. 마음의 여유라는 것은 여건이 좋아져야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여유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들을 놓아주는 연습에서 생깁니다. 오늘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고 내일 걱정은 내일로 미루는 것. 지금 이 순간 밥 한 끼가 맛있는 것에 감사하고 오늘 하루가 무탈한 것에 안도하는 것. 그것이 마음의 여유입니다. 지나고 보면 걱정보다 괜찮았던 날이 더 많았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분명 괜찮을 것입니다. 오늘 5가지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건강을 미루지 말 것, 시간을 소중히 여길 것, 사람에게 너무 기대지 말 것, 하고 싶은 것을 지금 시작할 것, 걱정 대신 오늘을 살 것. 이 이야기들이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이미 많은 것을 놓쳐버린 것 같아서 마음이 무거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 기억해 주십시오. 지금 이 순간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당신은 아직 살아 있습니다. 숨을 쉬고 있고 무언가를 느낄 수 있고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자체가 시작입니다. 건강은 오늘 저녁 산책 한 번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시간은 오늘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화 한 통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하고 싶었던 일은 오늘 단 한 줄을 적는 것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걱정은 오늘 저녁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조금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모든 것을 한꺼번에 바꾸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오늘 하루를 조금 더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이 가장 빠른 날일지도 모릅니다. 앞으로의 시간은 조금 더 편안하게, 조금 더 나답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